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DM8 신형 소나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신형 소나타는 소나타답지 않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차라고도 불리는 소나타가 고성능 버전으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타 N이다 혹은 소나타 N 라인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의 고성능 버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나타 N라인인지 N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나타 고성능 모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8 신형 소나타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L 기본 소나타 스탠다드 소나타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출시된 모델이 2.0 하이브리드 소나타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1.6 터보 소나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소나타 터보라는 이름이 아닌 소나타 센슈어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DM8 신형 소나타의 라인업은 2.0L 기본 소나타 모델과 1.6L 터보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과 마지막 2.0 하이브리드 소나타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게 신형 소나타의 라인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1.6L 소나타 터보 센슈어스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2.0L 스탠다드 소나타 모델을 구입한 고객들이 상당히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L 스탠다드 기본 소나타 모델과 1.6L 터보 센슈어스 모델을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엔진이죠. 2.0L 기본 소나타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1.6L 터보 센슈어스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1999cc와 1598cc로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이 조금 더 배기량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트랜스미션입니다. 2.0 기본 모델은 자동 6단 변속기를 쓰고 있지만 1.6 터보 모델은 자동 8단 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트랜스미션이 가장 큰 차이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더욱더 중요한 출력입니다. 2.0 기본 모델은 160마력의 20토크였어요. 제가 신형 소나타를 시승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출력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매력적인 외관에 비해서 출력이 너무 아쉬웠고 자동 6단 변속기가 너무도 멍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이 나오면서 출력은 180마력의 27토크로 상승하면서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트랜스미션도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멍청했던 트랜스미션도 많이 보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비는 2.0 기본 모델은 13이고요. 1.6 터보 모델이 되려 0.2가 더 높습니다. 13.1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연비 부분에서 상승되지 않았나, 효율성 부분에서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2.0 기본 풀옵션 모델은 약 3,560만 원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견적을 낸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약 3,560만 원이고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은 약 3,6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풀옵션 모델의 금액 차이는 센슈어스 모델이 8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무시할 수가 없죠. 2.0 기본 모델은 1년에 약 52만 원 정도 내지만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은 배기량이 1.6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약 29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사실 자동차세가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소비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6 터보 모델이 배기량이 더 적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더 적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스펙을 간략하게 비교해 봤을 때도 2.6 기본 모델보다는 1.6 터보 모델이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추었고 배기량, 트랜스미션, 출력 모든 부분을 비교했을 때 연비 부분도 그렇고요. 가격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 기본의 풀옵션을 사셨던 분들께서는 1.6 터보 센슈어스 소나타 모델을 보고 상당히 억울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6 터보 모델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나왔는데 금액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신형 소나타를 지금 산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1.6 터보 모델을 구입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모로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쯤에 1.6 터보 모델을 조금 롱텀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을 조금 장기적으로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1.6 터보 모델에 대한 리뷰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2.0 소나타 모델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나온 게 소나타 터보 센슈어스 모델인데 아직 신형 소나타 터보 센슈어스 모델을 사지 마라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가 매력적이라고 얘기했던 신형 소나타 터보 모델을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지 말라고 했냐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형 소나타의 고성능 모델이 출시될 것이기 때문이죠. 신형 소나타 터보 모델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성능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고성능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더 높은 출력의 매력적인 신형 소나타가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의 출시일은 2020년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엔진은 2.5리터 터보 엔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 예정인 G80 풀체인지 모델에 들어가는 2.5리터 터보 엔진과 같은 엔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음으로 트랜스미션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현대자동차는 건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썼는데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에는 습식 DCT 트랜스미션을 쓰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에 조금 더 걸맞는 트랜스미션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재미있는 변속을 보여주는 트랜스미션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력, 출력 부분은 200마력 후반대 혹은 300마력 언저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마력을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소나타 모델은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에 H트랙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300마력 이상까지 뽑아내긴 어렵지 않을까. 물론 타 브랜드는 300마력 이상의 전륜구동 고성능 모델도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까지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300마력을 넘을 것 같지 않고 한 300마력 미만 290마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소나타 N인가 혹은 신형 소나타 N 라인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먼저 현대자동차의 N과 L 라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고성능 N과 L 라인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라인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성능 L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벨로스터 N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i30 N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L 라인은 i30 L 라인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싼 N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N과 N 라인은 각각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고성능 N과 N 라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은 고성능 N은 N 자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N라인은 일반 노멀 모델과 동일합니다. i30N은 i30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고 투싼 N라인도 투싼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출력도 물론 동일하겠죠. 하지만 고성능 N라인은 N모델 자체 출력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N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벨로스터 N과 i30N 두 모델 모두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라인은 유광 블랙을 통한 포인트를 익스테리어에 많이 넣어놓은 상태예요. 전면 프론트 그릴이라든지 사이드 미러라든지 블랙 베젤, 헤드램프, 테일램프라든지 전체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블랙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고 있고요. 고성능 N과는 다르게 싱글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성능 N은 오피셜 컬러인 퍼포먼스 블루 컬러, 약간 연한 파란색이죠. 연한 하늘색 같은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L라인은 레드 컬러, 레드 스티치를 통해서 혹은 레드 벨트를 통해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N과 L라인은 확실하게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신형 소나타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될 소나타 고성능 모델은 N일지 N라인일지 한번 스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 터보 엔진이 적용되고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200마력 후반 혹은 300마력까지 예상되는 출력, 그리고 듀얼 커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파이샷을 통해서 확인해본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은 듀얼 커드, 즉 4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유광 블랙 외장 포인트, 그리고 블랙 베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휠도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미뤄봤을 때 소나타 터보 센슈어스보다 높은 차량 스펙 및 듀얼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형 소나타 N라인보다는 신형 소나타 N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기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N라인은 제가 조금 전에 특징을 통해서 설명드렸다시피 따로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출시될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은 출력도 바뀌고 엔진도 바뀌고 트랜스미션도 바뀌기 때문에 N라인보다는 N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N라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스펙으로 살펴봤을 때 N라인보다는 N으로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형 소나타의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까지 출시하게 되면 신형 소나타 DM8 소나타는 총 4가지의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고성능 N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성능 모델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고성능이라기보다는 스타일과 성능을 중시하는 분들께서 조금 선택을 많이 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는 역시나 친환경, 연비를 중요시 보시는 분들께서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N 혹은 N 라인 모델은 고성능, 더욱더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소나타가 굉장히 매력적인 라인업으로 가지를 치고 있어요. 디젤 모델은 앞으로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젤을 제외한 가솔린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버라이티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에 대한 리뷰를 드렸습니다. 소나타 N이 될 수도 있고 소나타 N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펙상으로 미뤄봤을 때 소나타 N으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진 않아요. 공개된 위장막 사진이나 스펙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N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소나타 N이나 N라인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신형 소나타 고성능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후에 업로드될 1.6 터보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에 대한 시승기 기능 설명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신형 소나타 혹은 신형 소나타 터보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과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